안녕하세요. 대기업에서 운송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. 자, 오늘은 동방 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동방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끝내고 반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지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. 일단 동방에 대해서 좀 아셨으면 좋은 게 동방 같은 경우 몇 가지 수혜들이 많았습니다. 일단 SCFI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물동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죠. 여기에 더해서 영일만 석유와 영일만 고속도로 테마까지 이 다양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한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. 이 향후에 좀 지켜볼 포인트와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대응 전략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앞서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등 경북 도속도로 사업에 좀 사업을 낸다는 소식에 받았고 여기에 의해서 동방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.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 물류 그리고 여객 수정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이렇게 투자를 밝혔는데 이 동방이 포항 영일만의 물류사를 운행 중이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경산 영남대에서 영일만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금액 같은 경우 좀 3.4조 원 규모의 이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특히 동방 같은 경우에는 이 영일만 인근의 물류 인프라와 영일만항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죠. 여기에 대한 이유가 동방이 보유 지분은 100%의 이 포항 영일만 운영을 통해서 해당 지역에 물류 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. 이 또한 포항항 이 7부두 운영의 의결권 지분도 29%나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 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과 이 호주 댐피어의 또 중량 해소 운송 계약이 있죠. 여기에 대한 내용도 또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다면 또 저희가 지금부터 또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까요? 일단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에 따라서 실적적인 측면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SCFI 어떻게 급등을 하고 있고 이 향후에도 좀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더 저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3,716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5월부터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. 이게 이제 좀 저희 집중해서 볼 포인트가 바로 유럽이나 미국 등 모든 노선에 걸쳐서 현재 운임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. 바로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테이너 20피트인 컨테이너당 약 3,949달러로 전주 대비 5.6%나 올랐고요. 이 4월 초 운임 대비 2배 수준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면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어떠한 이유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동방에게 수혜가 될 수 있을까요? 일단 주된 운임의 상승 배경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홍해 사태에 따른 성복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이 홍해 사태 때문에 글로벌 선사들이 이렇게 수혜주 운하 대신에 더 거리가 긴 우회 항로니 희망봉으로 좀 우회하면서 이렇게 운항 거리가 늘어났고 선복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대표적으로 이 5월 기준에 3대 주요 얼라이언스의 선사의 25개, 이 아시아, 유럽 노선의 투입 선박척이 36척이나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. 이 현재 얼라이언스의 노선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총 선분량의 9.6%가 결하는 것과 약 10%가 결하는 것과 같은 수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어떠한 이유 때문에 또 났을까요? 이 홍해 사태도 있겠지만 8월부터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예고가 됐죠. 그렇기 때문에 미국향 중국발 수입량이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구체적으로 미국이 오는 8월부터 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이런 전기차 25%에서 100%, 그리고 또 반도체도 25%에서 50% 이렇게 일부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인상을 발표를 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이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선 계약을 선점을 했고요.
로 인해서 이 미국항 해양 운임이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,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것 부분도 기다려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북미 좀 더 보면은 실제로 5월에 이 북미 컨테이너 수입량이 전 대비 11.9%나 증가를 했습니다. 그리고 성장세 이어가고 있죠. 이 또한 실제로 상하이라던가 아니면 이 칭다오 등 중국의 주요 항만에서 선박 대기 시간도 길어지면서 이 항만 혼잡이 심해지고 있고, 이 싱가포르 등 주요 동남아시아 항만에서도 선박 체류 시간 또한 길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모든 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이 하반기에도 운임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이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동방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, 이 기대감이 증가하는 모습들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제가 앞서서 선복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. 이 선복 같은 경우에는 약 총 10%, 3대 얼라이언스의 총 10%가 거래하는 것과 지금 같은 수치이기 때문에 이 선복 굉장히 중요한데, 이 선복이 일단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것들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. 여기에 대한 이유가 통상적으로 보통 성수기 이 3분기부터 성수기가 시작되는데 또 조기에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, 이러한 선복 공급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개선이 되기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모든 면들을 고려해 본다고 한다면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상승을 하는 것들을 더 상승하는 것들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. 그렇게 되게 된다고 한다면 이 동방에 대한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저희가 좀 두 가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일단 영이만 횡단 고속도로, 그리고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상승 알아봤고요. 또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요, 이 호주의 댐피어 중량 해상 운송 계약, 그리고 이 석유 계약 여기 내용들까지, 여기 대한 내용들까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.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급락에 대한 대응 전략들을 좀 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. 제가 차트를 좀 봤을 때 그러면서 좀 긍정적인 면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,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물 부분들이 좀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, 따라서 이 부분대에서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, 차트를 좀 소폭 크게 봤을 때 이 매물대가 소폭 쌓여 있고, 그리고 이 지지와 저항을 봤던 이 라인대가 있습니다. 이 라인대 부분대에서 좀 중요한 게 이 라인대와 장기표선 60일선이 얽혀져 있죠. 주가가 상승을 할 때 60일선을 이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대에서 봤을 때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대 부분대에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,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전에 지지와 저항을 많이 받았던 라인대 부분에서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부분들을 이탈하고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좀 장기 이평선 481선이라던가 아니면 지지와 저항을 받았고 이 장기 이평선 240선이 얽혀져 있는 라인대 부분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대한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, 저희가 이 동방의 상승 모멘텀에 대한 내용들, 그리고 향후 지켜볼 전략들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.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요,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